이번에는 복잡도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복잡도에는 시간 복잡도하고 공간 복잡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시간 복잡도는 당연히 컴퓨터가 얼마나 이 알고리즘을 빨리 처리할 수 있냐라는 것이고, 공간 복잡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. 두 개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.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신 메모리를 조금 쓰거나, 아니면은 메모리를 많이 쓰는 대신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나 하는 겁니다. 물론 좋은 알고리즘은 시간도 빠르고 메모리도 조금 쓰는 거죠.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고요. 시간, 메모리,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냥 돈을 의미합니다. 시간이 짧다는 것은 좀 싼 컴퓨터로 돌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. 어떤 특정 시간 안에 답이 나와야 되면은, 알고리즘이 좋으면은 좀 느린 컴퓨터로도 그 시간 안에 답을 낼 수가 있죠. 알고리즘이 나쁘면은 빠른 컴퓨터를 써야지 되고, 공간 복잡도가 효율이 좋으면 메모리를 덜 쓰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메모리를 조금만 담아도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래서 말이 복잡도지 사실은 비용이고요. 알고리즘이 좋으면은 시간을 줄이거나 메모리를 줄이거나, 아니면은 더 좋은 거는 둘 다 줄이는 관계에 있는 거죠. 대개는 이제 시간 복잡도가 알고리즘의 핵심 학습 주제가 됩니다. 이 시간 복잡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 O 노테이션이라는 걸 사용하고요. 여기 보면은 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, 이 N이 뭐냐면은 실제 처리할 입력의 개수를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숫자 100개를 더한다. 그럼 그 100개가 N개가 되는 거죠. 그 N개에 대해서 몇 번 루프를 도는지, 몇 번 순환을 하면서 계산을 하는지가 기본적으로 이 ON입니다. 그래서 O1은 N개랑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. N이 1개든 100만 개든 1000만 개든 억 개든 똑같은 시간이 걸려요. 이게 제일 좋은 거죠. N이 무한대로 가도 시간은 똑같이 걸리니까 정확하게 1이 아니라 상수가 걸린다는 겁니다. 로그 n은 n이 증가하면은 처리 시간이 로그 n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. 이 그림을 보면은 요 맨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기울기가 0인 줄이 O1이고요. 그 다음에 O 로그 n은 기울기가 아주 낮겠죠. 로그 n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기울기가 낮고, ON은 처리할 대상의 수에 비례합니다. 처리할 대상의 수, 그러니까 N과 처리 시간이 똑같이 비례하는 이런 거를 ON이라고 합니다. 이 정도만 돼도 꽤 좋습니다. N 로그 N은 N 곱하기 로그 N, 그러니까 N보다는 꽤 클 가능성이 있죠. 이 그림을 보시면은 ON보다 ON 로그 N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 오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이 오퍼레이션, 연산의 횟수가, 반복의 횟수가 많아진다는 거고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수 관계에 있는 겁니다. N제곱, 처리할 대상의 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세제곱에 비례하고, 그 다음에 C의 N승, 어떤 수의 n승, 이럴 수도 있고요. 팩토리얼이 거의 최악의 경우죠. n이 10이면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. n이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1억부터 1까지 곱한 게 n 팩토리얼이죠. 그래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복잡도를 가지느냐가 결정이 되고, 그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가능하면은 이 위쪽 O1, O log n, ON 이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.
구조적으로 이게 안 되는 알고리즘이 많겠죠. 어떤 문제는 보니까 이거로 해결이 안 돼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뒤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. 모든 문제가 이 O1, O log n, ON 이런 복잡도로 계산이 되질 않습니다. 그렇게 되는 예가 있기는 한 거죠. 복잡도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뒤에 이제 얼마든지 복잡한 거를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예를 볼게요. x를 x번 더한 값 y를 계산하는 문제예요. x를 x번 더한 값 y x 값이 크면은 어떻게 될까에 관한 게 이제 복잡도의 이슈인 겁니다. 근데 제일 쉬운 거는 우리는 y가 x 곱하기 x라는 걸 알고 있죠. 그래서 x 값이 얼마가 되든 한 번에 y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이게 O1이에요. 그런데 이거를 좀 무식하지만 x를 x번 더하는 게 x 곱하기 x인 거죠. 이해가 되십니까? x를 x번 더하는 게 y예요. 그래서 x 값에 해당되는 만큼 더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. x를 x번 더해요. 그러니까 x가 커지면 더하기를 많이 하는 거죠. 비례해서. 그래서 on이 됩니다. 조금 더 무식한 방법을 쓸 수가 있죠. x 값을 만들기 위해서 2를 x번 더할 수 있겠죠. 그거를 x번 반복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x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는 x의 값의 제곱만큼 반복을 하게 돼요. 제곱애가 아니라 제곱만큼 반복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5의 n제곱이 됩니다. 이 예는 아주 간단한 예인데 알고리즘이 무식하게 작성이 되면은 여기서 3번처럼 작성이 되면은 시간 복잡도가 불필요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효율적인 알고리즘 1번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.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못 찾으면은 쓸데없는 고생을 컴퓨터가 하게 되고요. 전기도 많이 먹고 비싼 컴퓨터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거고요. 복잡도의 다른 예를 조금 생각해 보죠. 약간 어려운 예하고 조건이 조금 더 붙어갖고 심하게 어려워진 예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치자고요.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 건데 한 사람이 어떤 수를 생각하고 1부터 100 사이의 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맞춰볼게 해가지고 바보가 아니면은 1부터 100 사이 숫자 맞추기에 첫 번째 답은 50이겠죠. 반씩 잘라가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를 공부해 보면은 바이너리 서치에 해당되는 건데 숫자를 반씩 잘라가면서 50보다 크다고 그러면은 75, 75보다 작으면은 50하고 75의 중간수인 67 또는 68 뭐 이렇게 하는 거죠. 50보다 작다 그러면 25, 25보다 작다 그러면 12 이렇게 해서 잘라가면서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몇 번 만에 맞출 수 있느냐? 로그 2의 n, 100이 이제 n에 해당되는 거죠. 이만큼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알고리즘의 복잡도인 거고요.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고요. 두 개의 달걀이 있는데 100층 건물이 있어요. 이 100층, 층수가 n인 거예요. 100층 건물인데 달걀이 몇 층에서 떨어져야 깨지는지를 몰라요. 달걀이 안 깨지면은 아마도 더 높은 층에서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달걀이 몇 층에서 깨지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달걀을 몇 번 던지는 게 최소 숫자냐 라는 거를 알아내는 겁니다.
이 숫자랑 이 문제랑 상당히 유사한 문제인데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죠. 두 개의 달걀인 거예요. 달걀이 두 번 깨지면 땡인 거예요. 정답은 14번입니다.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진짜 많이 고민을 해보세요. 인터넷에 보면은 이 문제를 푼 결과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. 생각을 열심히 막 해보신 다음에 도저히 생각이 안 되면은 인터넷에서 답을 보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복잡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비슷한 문제인데 조건이 조금 달라지면은 되게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. 이 복잡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더니 이 두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알고리즘이 어려운 이유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어려운 이유는요, 답을 계산하는 논리적 수학적 과정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게 알고리즘이 어려운 이유고요. 알고리즘을 교육하기도 어려운 이유가 돼요. 1번을 첫 번째 문제를 보고 두 번째 문제의 답이 거의 생각나지가 않죠.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돼버린 거죠. 그게 알고리즘을 학습하기 어렵고 알고리즘을 교육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.